재혼을 생각했지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나중에 결혼하는 것은 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며 너무 늦을 때까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한동안 독신이었든, 최근에 이혼했든, 심지어 사별했든, 재혼은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정, 관계,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60세 이후에 재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인생의 2단계에서 사랑, 헌신, 장기적인 안정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혼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재혼을 하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합병증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성취감,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 최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진실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피하고 새로 시작하는 관계가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단지 가능성을 탐색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재혼할 때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재혼이 재정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과 교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혼이 법적, 재정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퇴직 저축, 사회보장 혜택, 연금은 물론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기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결혼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결혼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요 고려사항은 재혼이 사회보장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 배우자의 근무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재혼하면 해당 혜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특히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유족 혜택에는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 일부는 재혼 시 무효화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연금 지급을 받는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퇴직 저축 및 유산 계획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산, 부채 및 지출 습관과 관련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새 배우자가 별도의 은행 계좌를 유지하더라도 주법은 이혼 또는 사망 시 자산 분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 새로운 결혼이 상속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고 싶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대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혼으로 인해 재산 및 부의 분배에 관한 법적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별한 후 재혼한 72세 된 로버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혼 후에는 새 아내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자녀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대화와 법적 변화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재정 상담가나 유산 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이것이 귀하의 재정 상황, 은퇴 및 물려주려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대화는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중에 재혼하면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이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기대도 뒤섞이게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삶을 꾸리는 젊은 부부와는 달리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성인 자녀, 손주, 수십 년 동안 확립된 가족 관계와 함께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항상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성인 자녀가 새로운 결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더라도 이전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 새로운 관계가 가족 전통, 재정,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팔을 벌려 새로운 파트너를 환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 의심, 심지어 당신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 외에도 손주와의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부모 역할을 했다면 새로운 배우자를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 전통과 기대를 혼합하려면 인내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재혼이 상속 및 재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새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정 계획을 바꾸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예정된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걱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돈은 새로운 관계의 초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갈등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의 유산이 원래 의도된 대로 존중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68세에 10년 넘게 독신 생활을 한 뒤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대신 상속, 명절 전통, 심지어 자신이 살 곳 등에 관해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결혼 생활에서는 가족 내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가족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신의 의도를 공개하고 우려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바뀌고 바뀌지 않을지에 대해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모두가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면 나중에 오해와 원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심, 정직함, 그리고 수년에 걸쳐 구축한 관계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면서 동반자를 찾는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러한 대화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정서적 기대가 다릅니다. 관계는 수십 년 전 어렸을 때와는 달라 보입니다. 결혼은 흔히 함께 삶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구입하고,
직업을 키우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결혼이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면서 동료의 정서적 지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각 사람이 결혼 생활에 가져오는 독립성 수준입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이 되면 이미 자신에게 맞는 일과 습관, 생활 방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집, 개인 취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일상의 리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결혼은 다른 사람의 습관, 생활 방식 선호, 기대치를 당신의 세계에 도입하며 그 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이 올바른 파트너를 찾는 것만큼 수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계, 개인 공간, 개인의 정체성을 신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함께 구축하는 젊은 부부와는 달리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다르다는 뜻이다. 사랑, 동료애, 공유된 경험은 외부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기대사항, 즉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지, 불일치를 처리하는 방법,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과거의 감정적 경험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힘든 이혼을 겪었다면 재혼한다고 해서 그 기억과 감정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는 모두 수십 년의 역사, 즉 이전 관계, 가족 관계, 사랑과 헌신에 대한 뿌리 깊은 관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인내심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의견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공적인 두 번째 결혼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그는 몇 년 동안 미망인이 된 후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새로운 관계가 그의 첫 결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 느낌이었는지였습니다. 그의 고인이 된 아내는 수십 년 동안 그의 파트너였으며 그들이 부부로서 기능하는 방식은 그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새 아내는 수년 동안 이혼했으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밀감과 개인적인 공간의 균형을 맞추고 과거를 비교하지 않고 소통하고 결혼의 독특한 역동성을 완전히 포용하는 등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에 큰 변화가 없는 동반자를 찾고 계시나요? 집을 공유하고 싶나요? 아니면 별도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고 싶나요? 확립된 두 삶을 혼합하는 현실에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셨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결혼 생활이 충족되지 못한 기대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고려사항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지 감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계약이다. 60세 이후에 재혼하면 계약의 법적 측면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부터 의학적 의사결정권까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재혼이 유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귀하가 결혼하면 귀하의 자산을 귀하의 자녀, 손주 또는 기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려고 했더라도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자산에 대한 특정 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귀하의 재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이 원하는 대로 분배되도록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요소는 의학적 의사결정입니다. 귀하가 아프거나 무능력하게 된다면 누가 귀하를 대신하여 의학적 선택을 할 권리를 갖게 됩니까? 많은 경우 배우자는 자동으로 성인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는 특히 새 배우자와 자녀가 귀하의 보살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시서나 의료 위임장을 설정하면 귀하의 희망사항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명확성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혼전 합의를 꺼리는 반면 현실은 오해를 예방하고 양측이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혼전 계약은 자산, 부채 및 재정적 책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러노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67세에 사랑에 빠졌고 재혼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당한 자산도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는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재정적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혼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상속재산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이야기하기 편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유산 계획 및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면 나중에 혼란과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만족스럽고 안전한 관계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벨을 켜세요.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행복의 정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의 결혼은 종종 미래 건설, 가족 부양, 재정적 안정 확보 또는 처음부터 공동 생활 창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행복은 더 이상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창조한 삶을 유지하고 즐기고 성취감을 찾는 것입니다. 즉, 재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인생의 2단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일치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결혼하면 자동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노년의 행복은 예전과는 다른 출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누군가와 교제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을 위해 파트너를 갖는 동시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존하고 오랜 일상과 습관을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30년이나 40년 전의 행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재혼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사랑만으로 외로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료애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개인적인 성취는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반드시 그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현실이 예상보다 더 제한적으로 느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생활 방식의 호환성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아침 시간을 보내는 방법, 여행을 좋아하는 방법, 심지어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잘 정립된 루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르다면 행복보다는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자발적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구조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사교적인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잠재적 배우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얼마나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조정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를 생각해 보세요. 72세의 그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빨리 재혼했으며 교제를 통해 이전 결혼 생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새 아내가 기대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여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집 근처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그는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살피는 동안 공통점을 찾기 위해 애썼고 프랭크는 독신 생활 동안 소중히 여겼던 자유와 편안함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무엇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전통적인 결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개인 공간을 갖춘 교제를 선호하시나요? 따로 살지만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답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구축한 평화와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종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에 재혼하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한 현실을 수반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간과하는 결정입니다. 재정적 고려부터 가족 역학, 정서적 기대, 법적 의미, 행복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바꾸는 헌신을 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결혼은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제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장기적인 웰빙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적, 법적 조언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의 이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나 사회가 당신에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